Life is short. Love is forever. But you never know what the future holds. Until it hits. So hard now. This is Great Big Story. 결혼 생활에 무지막지한 야생, 육아입니다. 그다지 넓지 않은 이곳에 미성숙한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육아는 다정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육아의 대표적인 미성숙한 이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살고 힘을 이루어 서로를 괴롭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동물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야생과도 같은 이 육아에서 최고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포식자는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죠. 여기! 네, 지금 저는 아동학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 여자 바로 신고합니다. 이 최고의 포식자는 무리를 지키기 위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청소와 먹을 거리를 구해오죠. 생활 반경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녀를 봤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죠. 지금도 전 가끔 그녀가 꿈에 나타나는 악몽을 꾸곤 해요. 그녀는 정말 대단해요. 남자아이 넷을 키우는 거나 다름없죠. 그녀의 사자우와 같은 외침은 무리를 이끌기에 충분해요.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니까요. 그 무리의 아빠는 항상 엄마에게 혼나죠. 워낙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녀는 점점 남자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그녀는 정말 그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혹시 이거 모자이크 되나요? 제 얼굴 모자이크 해주세요. 왜냐면 그녀가 날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녀가 무서운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2대1로 선배 한꺼번에 선배. 최고의 포식자 아래는 아빠라는 제일 하등한 동물과 그의 새끼들이 오늘도 최고 포식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리가 입에 풀칠할 만큼의 돈만 벌어오는 제일 하등한 이 동물은 세계 제일의 유튜버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인 유한어를 공략하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구독 취소라는 잔인한 말을 안겨주죠. 그는 정말 무모해요. 그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며 그 무리의 희생을 강요했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리라 믿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실패만 했죠.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정말 무모한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그가 찾아와서 자신이 유튜브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채널을 알려줬죠. 이런. 그의 채널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맙소사. 또 실패할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재미가 없었죠. 노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제게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죠. 그 자리에서 구독을 하고 뒤돌아서서 바로 구독 취소를 했어요. 정말 끔찍했죠. 그 끔찍한 채널을 본 이후로부터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가 엄마한테 매일 혼나는 이유를 알 것 같더군요. 맙소사. 그가 제 남편이었다면 나는 그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을지도 몰라요. 키보드와 마우스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말이죠. 얼마면 되니? 얼마면 너의 구독을 살 수 있니? 그리고 이 하등한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알코올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고 포식자는 늘 이 하등 동물을 눈여겨보며 또 쓸데없는 일은 벌이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하등 동물과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리의 새끼들이죠. 다른 무리들은 하나 아니면 둘만 낳아 그들 삶의 질을 높이려 했지만 이 무리는 새끼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무리예요. 그들이 몰려다니는 곳이면 항상 엉망이 되죠.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먹을 것들은 남아나질 않고 강한 스톰이 지나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죠.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나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싫어, 맙소사. 절대로 그 무리를 집에 초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제 잘못이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몸서리 쳐지죠. 그들은 언제나 정신이
가볍고 못 말리며 항상 왁자지껄하죠. 정말 어메이징한 무리예요. 절대로 그들을 집에 초대해선 안 돼요. 그들이 못 오게 울타리를 쳐야 해요. 이 울타리가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차라리 그들과 노는 것보다 사자들과 노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피디님도 그들을 멀리하셔야 할 거예요. 진심으로. 이 어린 녀석들은 주로 불식작을 지어 놀잇감을 찾는데 이 작은 공간에 장난감을 다 뒤집어 놓거나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아, 죽겠다. 그리곤 최고 포식자의 심기를 건드려 울음을 터뜨리곤 하죠. 이 녀석처럼 콧깍지를 파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낙하산이야, 이게 낙하산. 자, 낙하산으로 착륙하는 훈련을 해보자. 아빠가 시범을 보여줄게. 오늘 어린 녀석들은 하등 동물과 로켓놀이를 하고 있군요. 이들은 무언가를 항상 시도하지만 결과는 늘 엉망이 되어버리죠. 결국 옥상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난장판을 치우는 일은 하등 동물의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이들 무리에게도 곧 시련은 닥쳤죠. 이 무리에게도 역시 메로나 사태는 피할 수 없는 큰 위기였습니다. 메로나는 성체인 하등 동물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의 이상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녀석들은 그들의 놀이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리의 막내 녀석이 본능적인 힘에 이끌려 먹이로 다가갑니다. 제일 어린 이 녀석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성질나면 우는 그저 본능에 의한 행동만을 합니다. 생후 1년 정도 된 이 무리에서 제일 약한 이 녀석은 최고 포식자의 애정을 독차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등 동물과 나머지 두 어린 녀석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등 동물의 좋지 못한 습관 역시 이 어린 녀석에게 악영향을 미치죠. 하등 동물을 늘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뭐 하는 거야? 늘 야생이 그렇듯이 본능에 이끌려 이 어린 녀석은 자신을 보호할 몇 가지 방어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척을 하거나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좌절하는 척을 하고 입술을 모아 푸하고 귀여운 척을 하죠. 하지만 이런 본능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느리고 다른 녀석들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작은 약점도 강파당하는 야생에서 이런 행동은 위험하죠. 이들 무리에도 어둠이 찾아듭니다. 어둠이 찾아들면 하등 동물은 다시 알코올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유튜버의 꿈을 꾸며 어린 녀석들의 놀이감이 됩니다. 물론 카메라를 보며 헛소리를 하는 것도 있지 않죠. 똥막대기야. 김혜원. 이 무리의 어린 녀석들은 언젠가 어른이 되고 혼자가 될 것입니다. 어미가 부르는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일부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다른 성체들과 경쟁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성장하고 그들만의 무리를 또 만들겠죠. 육아에서는 포식자와 하등 동물, 어린 녀석들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구성원 모두는 균형 잡힌 사회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존재니까요. 점점 삭막해지고 어수선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리는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성숙한 무리들은 가족이라는 행복 안에서 지지고 볶으며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 죽음? 여기 보고.